자, 잔말거지 오늘 처음으로 문을 열 코너는 구직자들의 숨겨진 마음을 설문조사로 알아보는 공감 100%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과연 어떤 주제로 구직자들의 마음을 들여다봤을지 궁금한데요. 정유진 캐스터가 준비하셨죠? 네, 오늘 공감 100% 키워드는 바로 내 몸값은 얼마입니다. 이 경력이 있는 구직자라면 내 몸값에 대한 개념이 어느 정도 잡혀 있겠지만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구직자들의 경우에는 본인의 몸값에 대한 감을 잡기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텐데요. 과연 구직자들의 본인의 몸값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오늘 공감 100%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제가 내 몸값은 얼마라는 주제입니다. 네. 이게 사실 좀 비밀스러운 부분이 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자부심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쯤에서 한번 조심스럽게 여쭤보죠. 다들 이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언제 나의 몸값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지 우리 이윤수 학생부터 여쭤볼까요? 제 주변에 취업한 친구들이나 선배들 이야기를 들었을 때 뭐 누구는 어디 가서 얼마 받는다더라, 누구는 이만큼 받는다더라 라는 소문이 많이 들리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는 얼마를 받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주위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을 때 네. 그렇군요. 본천 학생은 어때요? 언제 몸값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나요? 네, 저는 인턴십 하면서 제가 진짜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나, 진짜 잉여가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할 때 제 몸값에 대해서 걱정해 봅니다. 그렇군요. 회사 차원에서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래요. 정유진 캐스터도 한번 물어볼게요. 저는 이제 막 채용 공고를 볼 때 내가 이 일을 하면 내 몸값이 얼마일까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또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 그렇군요. 같은 경우에도 생각을 해보면은 캐스팅 제의가 들어왔을 때 아무래도 이 페이와 내가 맞나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몸값을 한 번씩 생각을 해보는 것 같은데 사회생활 경험이 많은 우리 태진 씨는 어떠신지. 네. 똑같아요. 저도 뭐 어떤 금액으로 섭외 갔을 때 나는 이 정도뿐이 안 되나? 혹은 의외로 많은 돈이 들어왔을 때 내 몸값이 꽤 센가? 네. 뭐 항상 늘 고민이고 항상 뭐가 적정한지 찾아가는 과정인 것 네, 같습니다. 아무래도 거의 비슷비슷한 상황들에서 이렇게 몸값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것 같네요. 네. 자,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몸값을 얘기하다 보면은 연봉, 그쵸. 또 월급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다들 내가 어느 정도 돈을 벌어야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윤서 학생부터 물어볼게요. 좀 난감한 데 어느 정도는 최소한 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일단 저는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좋습니다만 일단은 제가 처음 직장 생활을 했을 때 300만 원 정도 받으면 감사하면서 달릴 것 같습니다.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예. 자, 본천 학생은요? 네, 저도 300만 원 정도 받으면 만족할 다들 것 같습니다. 통일했네요. 자, 그렇다면 정유진 캐스터는 어떨지 솔직했으면 궁금한데 좋겠어요. 솔직하게 얼마 정도? 통일하겠습니다. 300만 원입니다. 그래요. 네. 자, 다들 거의 비슷비슷한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태진 씨 물어보면 곤란하실까요? 저 너무 곤란해요. 저도 300만 원 정도면 저도 괜찮을 것 300만 같은데. 원으로 통일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대부분의 뭐 이런 우리 구직자들이라든지 또 신입사원의 경우 300만 원 정도를 적정선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뭐 설문조사 결과가 오차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제가 이 시점에서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 이시안 대표님은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좀 패스를 하겠고 현재 우리나라의 올해입니다. 올해 최저임금 금액이 얼마인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깜짝 놀라시고 좀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 있을 텐데. 네. 유진 씨부터. 정유진 씨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예. 이걸 신문에서 본 기억이 있는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4,000원대였던 것 같은데 정확한 금액이 기억이 안 납니다. 저는 4,500원으로 찍겠습니다. 4,500원? 네, 누가 가장 가까이 맞추는지 한번 궁금해지는데요. 본천 학생은 4,300원으로 찍겠습니다. 4,300원. 네. 4,300원. 마지막 윤수 학생. 저는 4,100원. 4,100원이군요. 정답을 좀 발표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다들 생각보다 조금 낮게 좀 잡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보다는 그래요. 조금 높았는데 그래도 우리 직방 미녀인 정유진 가장 캐스터가 비슷하게. 가장 근접하게 맞췄네요. 현재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금액이 4,580원이고요. 시간당 그리고 내년에는 4,86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간당 260원을 더 줄 예정이라는 거예요. 더 좀 올랐어야 되는데 말이죠. 그렇죠. 아무래도 구직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이야기 들으면 좀 한숨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실제로 신입 구직자 여러분들의 평균 연봉이 또 어느 정도가 될지 궁금한데 이시안 대표님이 준비해 오셨죠? 예,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페이오픈 자료에 따르면요, 그러니까 연봉을 공개해서 이렇게 같이 공유하는 건데요. 2012년 현재 대한민국 대졸 신입사원들의 초임 평균 연봉은 2,800만 원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고졸 신입사원에 대해서 처우가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고졸 신입사원과 간극이 좀 있어서요.
예, 그 고졸 신입사원은 한 2,2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대졸 신입사원 같은 경우는 2,800만 원 정도가 그 간극으로 존재했습니다. 아하, 네. 그렇군요. 일단 뭐 대졸과 고졸의 차이가 꽤 나는 것 같은데 이 학력의 차이라고 하면 뭐 어느 정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동등한 학력 내에서도 남녀 차이가 존재해요. 네. 예, 안타깝게도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예, 대졸 신입사원 같은 경우에도 남녀 간의 차이가 좀 있는데 이게 좀 그 고졸 신입사원 간의 남녀 초임 연봉은 2,300만 원과 2,000만 원 정도로 좀 한 300만 원 정도 차이가 났고요. 네. 그 대졸 신입사원 같은 경우에는 어. 2,900만 원 정도가 이제 남자가 받는 거고 2,184만 원에서 이제 여성분이 받아서 한 월 6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그럼 700만 원 가까이 차이 나는 거예요, 연봉 따지면? 그렇죠. 와. 네네. 근데 아무래도 예. 저는 이거 좀 못마땅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성분들도 남성과 똑같이 공부도 하고 스펙도 쌓았는데 예. 이렇게 임금에서 차이가 나는 거는 좀 불공평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좀 불합리한 처사라고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윤소 학생에게 한번 여쭤보죠. 여성으로서 연봉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네, 아무래도 저는 직접 취업 준비를 하면서 여자가 들어가기에도 더 힘들고 들어가서도 연봉을 적게 받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요. 네. 뭐 능력과 상관없이 성별에 따라서 더 낮게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불만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많은 여성분들의 입장에서 또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네. 근데 저는 뭐 이제 회사를 다녀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제가 듣기로는 남성들의 경우에 군 복무 기간이 경력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인정받아서 연봉이 좀 더 높다라고 들었거든요. 이게 맞습니까, 대표님? 예, 그런 부분도 조금 있고요. 이제 사실은 이게 약간 통계의 장난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녀 연봉 차이가 난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실제로 뭐 신입사원이 어느 대기업에 들어갔을 때 넌 남자니까 더 많이 주고 넌 여자니까 더 적게 줄게라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네. 예. 고속감이죠, 그러면. 그렇죠. 네, 명백한 성차별. 성차별이니까. 예. 네.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일들이 있냐면 그러니까 어느 직장에 남자가 많이 들어가는가 또 여자가 많이 들어가는가 이런 것에서 차이가 좀 나고요. 전체 직장, 이건 대졸 신임이지만 전체 직장으로 보자면 남성분들이 임원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임원들의 평균 연봉을 다 합치고 직원들과 네. 여성들은 임원이나 이렇게 올라가는 면이 좀 적잖아요.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그 통계적으로 그런 거지 실제로 똑같은 그 조건으로 들어갔을 때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대신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 그만큼 여성들이 이제 승진하기가 어렵다. 이런 부분은 또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주 여성들이 일하기에 아직까지는 조금은 불공평한 세상이 아직까지는 좀 펼쳐지고 네.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래요. 네. 그렇지만 또 우리 입장에서는 세상을 우리가 바꿀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또 스펙을 쌓아야 되고 나만의 경쟁력을 쌓아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스펙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볼게요. 스펙이 연봉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네, 그거 굉장히 대단히 많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겠죠. 예.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래요? 이 스펙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인데요. 네. 그러니까 스펙이라는 부분을 뭐 토익 점수, 학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요. 요즘에 기업들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사실 크게 보지 않고요. 또 그 좀 이상하잖아요. 처음에 들어왔는데 너는 학점이 4.0이니까 내가 4천만 원을 주고 너는 3.0이니까 3천만 원을 주마. 이런 것도 이상하니까요. 실제로 스펙이란 부분이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건 아닌데요. 그런 거 말고 이제 그 스펙을 스토리란 부분, 내가 무엇을 했다라는 그런 스펙으로 보자면, 그러니까 수치적인 스펙 말고요. 내가 무엇을 했다라는 경력적인 스펙으로 보자면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경력이 많거나 뭔가 경험이 많거나 한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가산점을 주는 건 사실이죠. 아, 그렇군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그런 결과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직자들의 스펙 열풍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네. 스펙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구직자들도 늘고 있다고 하죠. 유진 씨. 네, 그 구직자들의 스펙 쌓기 열풍이 계속되면서 이 구직자들의 스펙 때문에 일어나는 스트레스도 굉장히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네. 취업 포털 사람인이 구직자 80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스펙 스트레스 여부에 대한 조사를 해봤는데요. 무려 86.8%가 스펙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했고요. 또 이 중 26%는 전문 상담까지 필요한 아주 심각한 상태라고 아이고. 대답했습니다. 네. 스펙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로도 다양한 이유들이 있었는데요. 네. 먼저 지원 자격에 못 미치는 스펙을 가져서가 첫 번째였고요. 계속해서 고스펙 보유자가 너무 많아서 기업에서 요구하는 스펙이 점점 늘어나서 스펙을 쌓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해야 해서 또 자괴감을 느껴서 등의 응답이 이어졌습니다. 네. 그렇군요. 설문조사 결과를 알아봤는데 좀 더 생생한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이곳에도 이제 구직자분들이 두 분 계십니다. 네. 스펙 스트레스 경험이 있었는지 먼저 우리 윤수 학생부터 여쭤볼까요? 네, 지금 매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요. 네. 저의 큰 원인은 바로 영어 때문입니다. 영어. 제가 사실 영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요즘은
영어는 기본으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예. 게다가 주변에 워낙 잘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힘들고 있습니다. 영어 아, 때문에 그래요. 힘들구나. 준비도 많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고는 있습니다. 이 살아있는 한숨. 들어보니까 굉장히 스트레스가 심한 것 같은데 그럼 네. 본천 학생은 어때요? 네, 저도 학점이랑 영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는데요. 네. 특히 학점 같은 경우에 제가 좀 군대 가기 전에 약간 많이 놀아서 학점이 낮았는데 군대 갔다 와서 학점 복구하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지금 복구가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아, 그렇다고 보기에는 그래요. 다들 이렇게 구직자라면은 누구나 누구나. 이 스펙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스펙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도 조사 결과가 있다고 하죠. 네, 앞서 말씀드린 설문조사와 동일한 대상을 바탕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는데요. 네.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스펙에 대한 질문에 토익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습니다. 네. 이어서 오픽 등 회화 능력, 또 자격증이나 학벌, 학력 등이 뒤를 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 지금 스튜디오에 함께한 학생들의 이야기에서 나온 것들이 설문조사 결과에도 그대로 나왔군요. 네. 근데요, 우리 거기 어때 나온 학생들은 사실 스펙이 꽤 높은 학생들 아니겠습니까? 스펙이 그렇죠. 다양한, 풍부한. 그런데 기업들은 이런 고스펙자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요. 네, 지금 예. 이 학생들도 전부 다 자기가 이제 스펙적으로 좀 약하다. 또 사실 항상 부족하잖아요. I'm hungry, 항상 배고픈 거죠. 스펙에 예. 대해서는. 네, 그런데 실제로 기업들은요, 사실 그렇게 많이 스펙에 대해서 따지는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온라인 취업 포털 사람인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요, 그 스펙 인플레 현상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60.4%가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은 부정적이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죠. 네. 그래요? 예, 반 이상이요. 그 이유가 일단 실무 능력에 별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게 제일 많았습니다. 54.6%가 그러니까 토익 점수가 좋다라고 해서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고 학점이 좋다라고 해서 업무 성과가 좋다는 건 아니다. 이런 것들은 공감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다음에 스펙 같은 거보다는 인성이나 열정, 그 사람이 가진 능력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게 한 20%가 됐고요. 네. 그다음에 또 이건 좀 재밌는 건데 입사 후에 자기가 이제 좀 높은 스펙이니까 네. 연봉을 좀 더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사람들이 아. 또 한 10% 정도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대답을 쉽게 했어요. 말해서 오버할까봐. 그렇죠. 근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구직자 입장하고 좀 상반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바로 구직자 입장에서는 스펙을 쌓아서 더 많은 연봉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스펙을 쌓을 것 같은데 회사 입장에서는 너무 고스펙자들이 연봉을 많이 받을까 봐 걱정을 하고 있다라고 네. 하니까 이거 구직자들 입장에서는 좀 그러니까요, 황당한 진짜.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 윤서 학생 어떻게 생각해요? 사실 요즘 취업이 워낙 힘들잖아요. 네. 게다가 마음이 불안하니까 너도나도 스펙을 쌓으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이러한 노력들이 취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는 건가? 어쩌라는 거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게요. 이거 어쩌라는 걸까요? 본천 어쩌라는 학생. 거예요? 네, 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제 생각에는 고스펙자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이제 일을 하다 보면 많이 힘들거나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내가 더 나은 데 갈 수 있었는데 지원을 한번 다시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까봐 그래서 기업에서 고스펙자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나름의 또 분석까지 그래요. 있는데, 네. 근데 이 설문조사 결과를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반대로 이제 6명은 별로 안 좋아한다라고 얘기했는데 4명은 그렇다면은 고스펙자를 꽤 환영한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대표님? 그건 10명 중 4명은. 흑백 논리의 오류가 아닐까 싶은데요. 예. 그러니까 방금 윤서 학생이 말한 대로 이건 어쩌라는 건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기업들도 그래요. 인사 담당자도 학점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영어는 중요하지 않다. 근데 당장에 면접 한 20분 봐가지고 좋은 사람을 선발할 수 있느냐면 그것도 애매하잖아요. 예, 예. 네. 그러니까 기업들도 어떻게 뽑아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설문조사가 있는데요. 다방면으로 뛰어난 인재를 뽑을 수 있어서라고 대답한 인사 담당자가 한 30% 정도가 됐어요. 네. 그다음에 성실함, 준비성 같은 걸 잘 확인할 수 있다. 그런 것들도 한 29.5% 거의 비슷하게 30%가 됐고요. 네. 또 지원자의 능력 확인이 쉬워져서라는 부분도 답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업에서도 어떻게 뽑아야 될지 잘 모르니까 저런 부분을 아직도 그 기준을 잡고 있는 게 한 40%는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업도요, 한 95.4%가 스펙 인플레를 자기도 체감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대답한 게 47.3%나 됐어요. 아하. 보통 수준, 이런 심각한 수준 다 합치면 거의
거의 그러니까 뭔가 좀 문제가 있다라는 게 한 80% 되는 셈이거든요. 네. 인플레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네네. 네. 자, 그리고 뚜렷한 스펙, 인플레 현상이 가장 뚜렷한 스펙은 또 뭐라고 조사가 됐나요? 어떤 것들인가요? 네. 구체적으로. 역시 영어죠. 영어. 네. 아이고. 네. 어학연수 및 해외 경험해가지고 거의 네. 50%가 또 영어 그 어학에 대한 어떤 부담감을 토로했고요. 네. 또 토익 같은 실제적인 점수가 42.6%예요. 네.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엄청난 거고, 그다음에 학력. 학력은 사실 좀 이렇게 말하긴 그렇지만 학벌 같은 건데요. 학벌? 네, 아무래도. 학벌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예. 네. 사실 그런 부분도 많이 좀 빠지긴 했는데 구직자들은 아직도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자격증 같은 경우는 한 30% 됐습니다. 아무래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야기가 외국어, 바로 영어에 영어. 대한 이야기가 예. 아닐까 싶은데 아무래도 영어를 잘하면 연봉이 더 올라간다라는 조사 결과도 있다고 한다면서요. 네, KDI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영어 교육 투자의 형평성과 효율성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대졸 임금 근로자의 경우에는 토익 점수 1점당 1.7만 원의 연봉이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이 됐고요. 네. 또 토익 점수가 100점이 높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170만 원 정도의 연봉이 상승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네. 하지만 이에 비해서 토익 점수보다 많은 비용이 투입되는 어학연수의 경우에는 약 68만 원 가량의 연봉 상승 효과밖에 없다고 분석이 됐다고 합니다. 남는 장사가 아니네요. 그렇군요. 아무튼 네. 이런 분석이 있다는 게 참 신기하고 또 놀랍기도 한데 우리 구본천 학생 뭐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어제 토익 시험을 보고 왔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 좀 가장 살아있는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험은 잘 봤는지요, 그리고? 네. 네, 어제 시험을 좀 못 봤는데 예.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열심히 찍을 걸 그랬습니다. 겸손의 그래요? 말씀을. 네, 예. 윤서 학생 같은 경우에는 영어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연봉과 영어가 이제 상관관계가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네.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영어 공부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요. 아무래도 정말 열심히 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이분께도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외국에서 인턴 생활 경험이 있는 정유진 씨는 네. 토익과 연봉과의 관계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이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 토익이 영어 성적을 다 보여줄 수 없는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토익이 연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기보다는 토익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다른 것도 열심히 하니까 연봉이 높게 책정이 이렇게 잡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유진 네. 씨는 토익 점수 어떻게 돼요? 공개해야 되나요? 안 하는 게 그래요? 나을까요? 열심히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왠지 했다. 네. 자신감도 넘쳐 보이고. 자, 오늘 공감 100% 내 몸값은 얼마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사실 구직자들은 누구나 또 많은 연봉을 받고 싶어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우리가 또 짚고 가야 될 문제가 누구나 희망 연봉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대기업으로 몰리는 대기업 쏠림 현상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네요. 네. 예. 대기업으로 몰리는 이유들은 뭐 몇 가지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는 지금 아까 우리 그 패널들이 다 얘기했듯이 연봉을 제일 첫 번째 치잖아요. 네. 아까 서로 말했던 게 300만 원 정도 받았으면 좋겠다. 근데 한 달에 300만 원 받는다는 건 그 연봉으로 치면 4천만 원이 넘는 거거든요. 그렇죠. 게다가 그 실수령액이 되면 그 4,500에서 5천만 원 수준이라는 거죠. 보너스까지. 네. 예. 근데 지금 대기업 아까 봤듯이 3천만 원이 안 돼요. 초임이. 네. 그 대기업이라고 해도 3,200에서 3,50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직자들이 원하는 그런 눈높이와 실제로 줄 수 있는 돈이 중소기업 같은 경우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첫 번째는 연봉이란 부분을 무시할 수가 없고요. 네. 사실 무시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거고요. 중요하죠. 그렇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요즘에 저 구직자들은요. 노는 것도 즐겨야 돼요. 네. 그러니까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주말도 없을 수도 있고요. 네. 저녁 때 야근 같은 경우도 그냥 일상적으로 야근을 안 하고 가면 오늘 무슨 일 있어라고 물어볼 정도로 그런 부분이 좀 있거든요. 네. 근데 대기업 같은 경우는 주 5일제라든가 아니면 야근 부분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신의 어떤 그 여가를 즐긴다. 그리고 자기 개발을 한다. 이런 면에서도 또 그런 복지라는 부분을 무시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네. 그럼 여러 가지 뭐 특히 이제 그 불확실성에 대한 것인데요. 중소기업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가서 열정을 가지고 네가 만들면 된다. 라고 하는데 예. 과연 그 중소기업이 그렇게 열정을만 가지고 과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예. 난 정말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사장님이 기업이 없어졌으니 내일부터 뭐 이렇게 되면 그렇잖아요. 네. 그런 안정성, 불확실성에 대한 그런 두려움 같은 것들도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대기업을 선택하는 요인들이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을 것 같고 또 구직자분들도 역시나 고개를 끄덕끄덕이실 것 같은데 우리 윤서 학생 대기업을 선호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물론 당연히 사람이라면 좀 더 좋은 회사를 가고 싶고 더 많은 돈을 받고 싶기 때문에 대기업을 선호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저도 중견기업에서 인턴을 했었거든요. 예. 거기에 있으면서 알려지지 않은 튼실한 기업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사람들도 좀 더 눈을 넓혀서 좀 튼실한 기업을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눈높이를 넓혀서. 네. 본천 학생은요? 네, 저는 그래도 여전히 대기업이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첫 직장으로서 대기업을 가는 이유는 중소기업의 첫 직장을 가게 되면 나중에 혹시나 이직을 하게 될 경우에 대기업으로 가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인데 네. 대기업의 첫 직장을 갖게 되는 경우는 반대의 경우 좀 용이하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네. 대기업을 선호하지 않나.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사실 뭐 누구누구의 의견이 틀렸다기보다는 의견이 다르다는 것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우리 유진 씨, 실제로 좀 빵빵한 연봉을 자랑하는 중소기업들도 많죠? 예, 말씀하신 대로 그 중견기업연합회가 중견기업의 연봉 수준을 조사한 결과요. 대졸 신입사원의 평균 연봉이 3,154만 원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네. 이 중견연이 자체 선정한 700대 우량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300개 기업의 신입사원 평균 연봉을 직접 조사한 결과입니다. 네. 또한 잡코리아에서도 얼마 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대졸 신입사원 평균 연봉을 조사했는데요. 각각 3,481만 원과 2,254만 원이라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네. 정리해보면 중견기업의 연봉은 대기업의 90%, 중소기업에 비해서는 140% 수준이었고요. 네. 또 업종별로는 석유화학 분야의 평균 연봉이 3,405만 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렇군요. 목재나 종이 인쇄, 비금속이나 금속, 운송 장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고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공감 100% 내 몸값은 얼마라는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내 몸값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겠지만 또 이왕이면 많은 몸값을 받고 싶기 때문에 대기업을 또 선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리스크가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구직자 여러분들 어떤 판단을 해야 될지 끝으로 좀 정리를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사실 지금은 연봉이 중요한 게 아니라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은 성장 가능성,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보시고요. 기업이 성장하면 결국 내 연봉도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그 중요한 판단 기준을 그 연봉에 넣지 마시고 그 성장 가능성, 그 기업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 여기에 넣으시고 좀 판단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에 네. 자기가 지금 할 수 있으면 아까 본천 학생 말대로 대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중견기업 정도로 지금은 우리가 공채를 가지고 자기가 지금 노력할 수 있으면 될 만한 때라면 그렇게 최대한 좀 그 업그레이드 하려고 노력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아무래도 같은 시간을 같이 하면서 구직자인 두 분, 윤서 학생과 본천 학생은 또 어떤 생각을 했을지 궁금한데요. 네. 이야기 나눠보니까 어떠신가요? 어떠셨어요? 제가 지금 하반기 공채를 앞두고 있는데요. 네. 어떤 기준을 가지고 기업을 봐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 그대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봉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관점으로서 바라봐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그렇군요. 본천 학생은요? 네, 저 역시 이제 대기업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네. 좋은 중견기업들 많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많은 분들에게도 다양한 또 도움이 되었길 바라겠고요. 딱 한마디만 정리해 주세요. 신입 구직자들 이것만큼은 명심해라. 어떤 게 있을까요? 신입 구직자들이요. 네. 그 아주 실제적으로요. 네. 면접에서 마지막으로 물어보는 질문이 그거거든요. 네. 자네 희망 연봉은 어떻게 되나? 대답하지 마세요. 대답 안 하는 게 좋다. 네, 그 부분을 너무 예. 많이 하면은 건방져 보이고 어허. 너무 네. 적게 보이면 자신감 없어 보이고 이 기준이 있으니까 주는 대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정답인 거죠.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예. 굉장히 주옥 같은 네.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 얼마를 받을래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하는 것보다는 자, 이만큼을 줄 수 있는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네. 예스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게 바로 구직하는 데 필요한 마음가짐이 아닐까 싶네요. 네, 여러분들의 면접을 위한 팁이 됐길 바라겠고요. 아, 벌써 1부 마칠 시간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 2부에 더욱더 재미있는 소식들 많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 텐데요. 자, 그 전에 정유진 캐스터가 전하는 취업 정보 백서가 이어집니다. 네. 자, 2부 거기 어때 코너도 기대 많이 부탁드리겠는데요. 우리 9번전 학생의 동부화재 인턴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멀리 가지 마시고요. 채널 여러분들의 채널 고정. 고정.